제가 세 번째 암이거든요. 유방암요. 세 번씩이나 걸리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철저히 해야겠다. 제 이름은 박경숙이고요. 56세입니다. 94년도에 결혼했고 아이가 2명 있고 형제는 이남 이녀예요. 둘째 딸. 집이 조금 특수한 환경이에요. 제일 큰 고모가 아버지랑 18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엄마죠, 엄마 거의. 고모가 아버지를 그냥 키운 셈이에요. 아버지 결혼하는 것도 결정권을 고모가 조금 쥐고 있었고, 엄마는 자식에 대한 결정권이 아무것도 없었고, 일만 하시고 실질적인 키우신 분은 고모였던 것 같아요. 무서웠어요. 무서웠고 전 되게 많이 혼나고, 혼나는 걸 떠나서 집안 분위기를, 공포 분위기를 많이 몰았어요. 제가 결혼을 26살에 했는데. 왜 이렇게 결혼을 빨리 결정하셨어요? 도피성? 네, 도피성이었던 것 같아요. 결혼과 동시에 좀 행복하셨겠네요. 네,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뭐가 제일 행복하셨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남편이 또 조금 굉장히 이해심이 조금 많았어요. 좀 인간적으로 대해주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그렇게 이제 결혼을 하시면서 좀 평탄한 삶을 살아오셨어요? 그럴 리가요. 그러면 병도 안 걸렸겠죠. 그럼 유방암 진단은 언제 받으셨어요? 2010년도 2월에. 다리가 굉장히 아팠어요. 다리가 이렇게 너무너무 아파서 다리를 뭐 이렇게 굽히지를 못할 정도로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한의원에 갔다가 왼쪽 유방 좀 이상하다고 지금 당장 가보라고 갔더니 암인 것 같다. 이 암이라는 게 왜 걸린 것 같으세요? 지금 보면은 제 집착이죠. 집착과 나에 대한 사랑의 부재. 고모와 아버지와 엄마의 어떻게 보면 삼각관계 속에서 제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집을 가보니까 우리 고모 같은 분이 또 시어머니로 있더라고요. 또 삼각관계가 또 이어져 있더라고요. 똑같은 삼각관계가. 점점 그 삼각관계 안으로 자꾸 들어갔어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우리 집에 참견을 굉장히 심하게 하셨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 힘든데 힘들다고 말도 못 해보고, 싫다고 해보지도 못하고, 좋은 며느리 하려고, 그리고 좋은 아내 하려고. 그러니까 나답게 살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뭐 표준치료 한 거죠. 수술하고. 저는 항암 방사는 그때 해당이 아니었어요. 전절제를 하긴 했지만 제가 호르몬성 암이니까 타목시펜 그거를 먹으라고 해서 그냥 먹고 그냥 표준치료만 계속 했던 거죠. 처음에 네. 이 암입니다 라고 선고를 받잖아요. 네네. 그때는 어떠셨어요, 기분이? 솔직하게 너무 감사했어요. 암 진단이? 네. 하느님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남편과 저와 시어머니 관계가 거의 폭발 직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괴롭고 잠을 잘 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해결이 되겠구나. 어머니도 좀 물러날 수 있을 테고, 나도 조금 이렇게 나를 돌아볼 수 있을 테고, 남편도 조금 뒤로 물러나서 보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 그래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남편분의 반응은 어떠셨어요? 남편은 울더라고요. 근데 제가 남편한테 울지 말라고 좀 소리를 좀 쳤어요. 울지 말라고.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제가 불렀구나. 이 암이 이제 가정 문제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해결 방안이 됐나요? 조금은 됐었어요. 처음에. 어머니의 그냥 성격일 뿐이지, 어머니 저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사실 뭐 자기 마음에 들게 했으니까, 뭐 눈에 나게 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의 또 부인이잖아요. 잘하기도 했으니까 둘이서 그러셨는데, 어머니는 며느리가 잠시 쉬는 거를 싫어하셨어요. 며느리는 무조건 일해야지. 네가 뭐 여기 와서 놀고 있어? 나를 그렇게 좋아하신 분이었는데도 밭에 가서 늘상 일을 해야 했고, 일을 하고 들어와서도 밥을 차려야 했고, 설거지를 해야 했고, 빨래를 해야 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었어요. 늘상 움직여라. 네가 지금 여기 놀러 왔냐? 근데 제가 암을 겪고 나니까 몸이 안 좋잖아요. 아무래도 수술하고 난 다음에. 평상시 낮잠을 절대 안 자는 사람인데 잠시 잤던가 봐요, 제가. 근데 잠결에 깨우지 마라, 자고를 놔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우리 어머니 많이 변하셨네. 그러면서 어머니가 약간 느슨하게 나를 조금 느슨하게 조금 대해주시더라고요. 투병 생활 하시는 게 오히려 좀 쉬는 시간이었나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편했어요. 되게 편하고 남편이 나를 약간 돌아보는 것도 너무 좋았고 좀 아이들을 좀 돌보려고 하는 게 조금 되게 좋았고 그전에는 뭐 거의 뭐 시댁 아니면 직장이었으니까. 근데 또 재발하셨다. 그래서 완치되었습니다 하고 6년 3개월인가 정도 지나고 추적 관찰하면서 이거는 전이가 아니고요. 새로운 암, 재발이죠. 재발. 반대편 유방에. 아니 그때는 조금 더 놀랐어요. 항암할까 봐 되게 무서웠어요.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저는 아버지가 항암 치료를 하다가 3일 만에 쇼크사로 하셨거든요. 그냥 계셨으면 한 1년 이상을 사셨을 텐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무서웠어요. 나도 죽을 것이라는 그런 트라우마. 암은 그때 또 굉장히 초기였거든요. 일기였었고 그리고 다시 하면 되지 하는 그런 강큰 마음이 좀 있었는데 항암 무섭더라고요. 그럼 전절제 하셔야 된다고. 그러고는 제가 그 타목시펜을 또 먹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5년을 먹었죠. 또 이렇게 한 2, 3년을 먹는데 이제 부작용이 계속 되는 거예요. 자궁 내막이 두꺼워지고 그 검사를 하러 가니까 자꾸 암인 것 같다. 자궁 내막암인 것 같다. 그러면 또 병원 가서 조직 검사를 또 해야 하잖아요. 그거를 2번 하고 나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나 이거 그만 먹어야겠다. 대책 없이 끊어버렸어요. 그 약을. 타목시펜을. 끊고 나니까 2019년도 이제 겨드랑이 전이 3년 2개월 만에 전이가 된 거죠. 그냥 병원에서는 이제 곽청술이라고 해서 완전 여기 겨드랑이 림프를 다 긁어내는 수술을 하고 항암 방사해야 한다. 다 해야 되죠. 3개를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암 방사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잖아요. 뭐라 할까, 무슨 그건지 기계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나 혼자서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여기서 스물스물 올라왔어요. 그 두려움 속에서도 그게 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자연치유라는 선택을 왜 하신 거예요? 첫째,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난 실패했다. 검사하라고 하면 했고 약 먹으라고 하면 했고 선생님이 이거 먹어도 돼요. 제가 먹을 때 이거 먹어도 돼요. 저거 먹어도 돼요. 그거 드세요. 이건 드셔도 됩니다. 이래도 됩니다. 시키는 대로 했는데 저는 점점 좋아지지 않잖아요. 점점 나빠지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의학에 대한 불신? 그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막연한 자신감? 하면 될 것이다. 내 몸인데 내가 알아서 하면 될 것이다. 제가 그전엔 빵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먹었어요. 뭐 라면? 막 급하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 그걸 좀 철저히 하자. 운동이 좀 부족했을 테니까 운동을 조금 해보자. 자연치유를 한다고 1년 6개월 정도를 했어요. 딸이 이제 대학병원 간호사다 보니까 얘가 이제 불안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엄마, 막 너무 불안하다. 검사라도 해봐야 되지 않냐. 엄마 이러다가 큰일 난다. 내가 그럼 검사를 하러 간다. 해서 만약에 가서 뭐 줄었다든지, 그 다음에 뭐 없어졌다든지, 그러면 엄마 계속 한다. 그렇게 합의를 봐서 제가 이제 병원에 가서 했더니 의사가 모양이 조금 바뀌었네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암의 모양이 암이 이렇게 좀 뾰족뾰족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좀 둥글게 바뀌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굉장히 이렇게 막 고무된 목소리로 이거 암 아닌 거 아니에요? 혹시 이렇게 암이 바뀔 수가 있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 나한테 얘기하지 마. 우리 남편 얘기하지 마 더 이상. 6개월 있다가 또 갔어요. 갔는데 또 그대로 있는 거야. 없어져야 하는데 내 생각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더 열심히 했는데 그랬는데 거기서 또 의사 선생님이 말을 또 조금 바꾸시더라고요. 유방외과를 가보셔라. 유방외과를 갔더니 아니 이제 어디서 사이비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와서 나한테 하느냐는 그런 투였어요. 귀찮으니까 나한테 말 걸지 마. 수술 항암도 하지 않고 너는 그냥 빈 손 놓고 있다가 왔잖아. 그냥 가만히 있다가 왔잖아요. 이거를 초음파를 보고는 난 모른다. 그러니까 분명히 전이 됐을 테니 CT를 찍고 와서 얘기해라. 그래서 내가 선생님, 다음 환자 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되게 불친절하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멘붕이 왔어요. 나 어떡하지? 갑자기 너무 두렵더라고요. 제가 1년 한 5개월 정도를 저 혼자 했기 때문에 본병원에 이제 못 가요. 본병원에서 받아주지도 않죠. 그래서 수소본에서 간 게 부산이었어요. 그 의사 선생님도 나보고 아주 무식한 아줌마라고. 왜 이렇게 아실 많은 분이 이렇게 무식한 짓을 하셨냐고. 그냥 수술 항암 방사하면 간단한 걸 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냐고 나를 막 혼내시더라고요. 일단 CT를 찍어봅시다. 찍어서 그 다음날 보니까 다행히 1년 6개월씩이나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는데 그대로 있다고. 그러니까 다른 데는 전이 된 거 없고 그대로 겨드랑이 게 그대로 있네요 하면서 치료를 해보자고. 멘붕이 온 상태에서 거기서 시키는 대로 막 하고 있어요. 제가 약도 안 먹겠다고 제가 타모시펜 끊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저는 페마라 막 먹고 있어요. 정신이 없어요. 일주일 동안 잠도 못 자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제가 정신을 차렸어요. 나 왜 이러고 있지? 난 그러면 뭐가 부족했나. 그럼 난 스트레스를 제대로 못 잡았구나. 그래서 요양병원을 바로 갔죠. 제가 진짜 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아서 그래서 남편한테 6주만 하고 올게. 제가 아이들을 떠나온 지가 사실 없었잖아요. 그렇게 애들이 컸어도. 그래서 6주만 하고 올게 하고 갔어요. 근데 사실 1년을 있다가 왔어요. 너무 좋아서 뭐 가족 떨어진 거는 사실 조금 힘들었죠. 그거는 조금 힘들었는데 그게 희석될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1년을 있었습니다. 거기서. 뭐 어떤 게 그랬어요? 나를 찾아가는 여정, 나에 대해서 막 알게 되는 여정. 내가 나를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정말 내 감정에 대해서 너무 몰랐었구나. 나 진짜 정말 엉망으로 살았네. 근데 거기 가니까 막 그런 과정들을 막 겪어 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눈물이 많은 사람인지 처음 알았어요. 그 전에 병원들은 저희를 그냥 진짜 암 환자, 죽을 날만 기다리는 암 환자 취급을 한 거죠. 약 넣어주고 고주파하고 이게 다잖아요. 근데 여기는 가니까 환자로 보지 않으시더라고요. 환자로 보지 않고 그냥 인간, 한 사람의 인간으로 봐주시고 한 사람이 살아온 여정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잘못 살지 않았어?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판단이나 평가를 해주시는 게 아니고 아주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차리게끔 우리도 공부를 해야 하는구나. 이런 거구나. 그러다 보니까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더 이상 암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구나. 나에 대해서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돌봐주지 못해서 생긴 얘가 삐진 세포구나. 내가 어떻게든지 얘를 다독여서 나랑 잘 살게끔 내가 얘를 다독여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교훈을 얻었어요.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냥 두려움에 떨잖아요. 근데 암에 대해서 제대로 아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내 몸인데 내가 주체를 못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내 몸은 내가 주체야.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렇죠. 그전에 병원에서는 원장님 저 뭘 할까요? 이거 하시고 이렇게 하시죠? 저 항암할까요? 하는 게 맞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한 번씩. 어떻게 할까요? 그러신가요? 그냥 만나보시죠. 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셔요. 원장님이. 답은 너한테 있다. 내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답은 너한테 있으니까 네가 공부를 해서 알아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대답들이 되게 많이 돌아왔어요. 처음에는 저 삐졌었거든요. 뭘 물으면 맨날 만나보시죠. 처음에는 삐졌었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이제는 질문할 필요가 없구나. 그러니까 너 안에 있는 의사와 만나라는 거예요. 네 몸 안에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큰 차이. 더 이상 좀 있으면 죽을 환자로 보지 않는다. 공부를 시킨다. 거기는 가면 주체적인 삶을 좀 사는 것 같아서 그게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암 환자여서 거기서 저도 어떻게 될지를 모르잖아요. 사실 암으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죽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내가 왜 죽는지,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뭔지, 내가 어떻게 살았어야 하는지 정도는 알고 죽어야 하잖아요. 요즘에는 제 감정 표현을 하고 나를 잘 살피고 내가 행복한 게 좋은 며느리고 좋은 아내더라고요. 그럼 지금은 행복하시다는 말씀이시나요? 지금은 한 80~90%는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쪽으로 많이 알아차리려고 노력합니다. 암이 나한테 찾아오면서 자신을 돌아보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도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했다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조금 부족했었고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만족을 다 하겠습니까? 그런데 편안해요. 지금 편안하고 좋습니다. 네. 지금도 힘들어하고 투병하고 계시는 환우분들이 그래도 많잖아요. 네네. 너무 힘쓰지 말라고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처음에 자연치유할 때 너무 애썼거든요. 전투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연치유도. 자연치유가 아니죠.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없더라고요. 바꿀 수 있는 거는 나밖에 없더라고요. 남들 바꾸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나한테 만족하고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편안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